A. 4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활절 연휴로 나흘 만에 개장한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연휴 기간 중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자 이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며 3대 지수는 모두 1%대로 하락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증시는 부활절 월요일로 휴장했습니다. 앞으로 파리크라상과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은 기존 매장 500m 이내에 신규 매장을 열지 못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의 횡포를 차단하고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계약을 유지하면 수수료를 깎아주는 이연 판매 보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오랜만에 개장한 뉴욕 증시는 역시 예상대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고용지표 부진을 상쇄시킬 만한 어떤 재료도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자, 국내 증시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였죠. 요즘 들어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대응 전략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잠시 후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에서 속 시원한 해답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하고 또 오늘장 대응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라이젠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고용지표 악재를 벗어날 수는 없으나 봅니다. 모두 3대 지수가 1%대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마감 상황부터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1% 정도, 그다음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8%, 그러니까 S&P 500 같은 경우는 1.1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낙폭을 좀 줄이면서 좀 끝났죠. 근데 이제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크다고는 하는데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조금 민감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실업률은 지금 떨어졌죠. 8.2%로.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실업률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고용,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 창출해서 일자 예상치보다 좀 아래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좀 하회했다라는 게 지금 악재로 좀 작용을 했는데 3월 고용자 수가 예상치가 20만 3천 건이었죠. 근데 이제 12만 개 일자리가 좀 창출한데 좀 그쳤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우려감으로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긴 하지만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핑계일 뿐이지 그동안에 나스닥이나 뭐 다우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조정의 성격이 좀 더 강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일단은 0.8% 정도 좀 하락을 하면서 102달러에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 하락은 상당히 좀 반겨야 될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10일부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알코아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어닝 시즌이 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잠정 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은데 일단은 지금 그동안의 상승을 아무래도 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추가적인 좀 기대감이 작용이 좀 돼야만 주가 자체가 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그런 미국들의 실적 자체,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흐름만 나오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주요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하시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장 매매 동향 살펴볼 텐데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현물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 그리 크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선물 쪽에서 대거 매도하면서 이 프로그램 매물이 좀 강하게 출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선물 매도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되면 시장은 조정 모드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볼 때는 외국인들의 현물을 좀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수급 상황 간단하게 어제 수급 상황 지금 언급 좀 드려보면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560억 정도 순매도를 좀 보였죠. 그 안에서도 전기전자는 한 860억. 그러니까 지금 전기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순매수를 좀 대응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한 86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제한적으로 매도를 보이면서 일단 저가 매수 좀 가담한 지금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투신권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왔죠. 770억 정도 지금 매도가 좀 나왔는데, 일단 이런 투신권도 일단 어느 정도 좀 개인들의 저가 매수에 지금 개인들의 좀 저가 매수로 인한 좀 자금이 좀 들어온다면은 투신도 충분히 매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들의 지금 물량을 우려할 만한 단계는 좀 아닌 것 같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기관들의 저가 매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00포인트가 깨졌죠. 1.57% 하락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는데, 그 안에서 외국인들이 현대차, 뭐 하나금융지주,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현대위아, 기아차.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낙폭은 상당히 좀 컸지만 현대중공업도 매수가 좀 들어온 거 상당히 좀 반겨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SK텔레콤, S-오일, GS, LG패션, 삼성전기 등을 일단은 매수를 했는데, 일단 특징적인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매도를 상당히 좀 많이 했던 뭐 S-오일이나 GS 이들 종목으로 일단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유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저가에 좀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번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은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S-오일 같은 종목들을 일단 매도를 했죠. IT를 일단은 IT 위주로 일단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 일단은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세가 좀 있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추세가 살아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하이닉스, 삼성엔지니어링, KB금융 등을 일단은 매도를 했죠.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상대적으로 큰 폭이 좀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옴으로써 하락폭이 좀 커졌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현대중공업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매도 전환이 됐다라는 거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건설 업종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 종목이 뭐 부정적이라서 매도가 나온 게 아니라 일단은 전체적인 수급 상황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업종별로 매도가 나온 것 뿐이지 종목 자체에 대한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심각했죠. 어저께 3.3%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지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수급적인 문제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적인 문제.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내다 파는 일만 지금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게 최대 악재겠죠. 근데 이제 그런 물량 자체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밑에서 받아주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제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줄어들면서 하락을 했다라는 게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 시장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히려 좀 기회가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보다는 좀 기회로 활용하실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은요.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안철수 연구소, GS홈쇼핑, 가비아, 덕산하이메탈 같은 종목들이 일단은 매수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지속적인 매수가 있다는 거 상당히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덕산하이메탈도 그렇고 GS홈쇼핑도 그렇고 추세적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기관 같은 경우는 CJ ENM, YG 엔터테인먼트, 컴투스, 성광밴드,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이 일단 매수를 했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CJ ENM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겠죠. 아무래도 SM도 그렇고 로엔도 그렇고 엔터 관련주들이 요즘에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저가 매수에 가담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가 급등이 좀 나오는 상황에서 어저께는 살짝 좀 쉬어가기의 흐름.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나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계속해서 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 내일은 휴장이고 또 목요일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어제 좀 미리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향이 상당히 좀 크겠죠. 지금 아직까지 불확실성한 요인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휴장이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옵션 만기가 목요일이죠. 그다음에
지금 북한 쪽에서 뭐 3차 핵실험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맞습니다. 이 부분 자체도 불확실성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지금 마음 놓고 투자할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단기적인 충격에도 굉장히 좀 급락의 흐름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지금 흐름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우 자체가 지금 조정 무드로 좀 들어간 부분, 그 다음에 옵션 만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 휴장, 그 다음에 북한의 뭐 3차 핵실험 같은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뭐 해결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겠지만은 미국에 대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기업들의 뭐 실적이나 경기 지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은 다시 한번 좀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시장의 방향성은요, 일단은 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위쪽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서두에서도 언급을 드렸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올해만 우리나라에 쏟아부은 자금이 10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그 10조 원이 넘는 자금에서 이탈할 거였으면 이미 뭐 3천억 이상, 4천억 이상 하루에 지금 빠져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그런 현물 매도는 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과 선물로만 시장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일단은 기술적인 조정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와 같은 장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적이 이제 2009년이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정상 궤도에 올랐을 때 이런 흐름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크지 않다면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추세적으로는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일단은 우려보다 저는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죠. 그래서 지금 뭐 대형주라든지 뭐 중소형주, 그러니까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이 반드시 저기 속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급락이 좀 나와주는 종목들은 저가 매수에 좀 가담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단기적인 수급 상황은 IT와 자동차에만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 상황 흐름이 좀 바뀔 때쯤에는 그동안에 상당히 좀 낙폭이 과도했던 종목들이 탄력 있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지금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일단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 뭐 코스닥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고 코스피도 1.5%대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선조정이 조금 더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강보합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선조정의 측면이 강한 만큼 2,000포인트에 대한 재탈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매도를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오늘 장 초반에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준다면 일단은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하락이라든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나서 일단 기관, 뭐 투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신이나 연기금 등의 저가 매수가 있다면은 2,000포인트에 대한 반등도 상당히 좀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 대응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낙폭이 과도했던 만큼 상승 탄력이 좀 강할 경우에는 상승 궤도에 상당히 좀 빨리 올라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낙폭이 만약에 1% 이상 나왔는데 반등이 상당히 좀 미미하면서 계속해서 밀린다면은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 동안 보셨을 때 시장 자체가 양봉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양봉을 기록하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되 일단은 음봉이 만약에 기록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러니까 낙폭이 과도했던 만큼 반등폭이 빨라야만 시장은 상승 흐름이 좀 강해질 수 있다는 것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시기에 IT와 자동차는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제 외국인이 IT 위주로 매도한 건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로 인해서 시장을 조정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만 급락을 시켜도 현재로서는 시장의 급락이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 두신다라면은 아직까지 뭐 외국인들의 매도 자체는 뭐 추세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지금 잠정치가 5조 8천억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의 실적이 만약에 올해, 그러니까 4분기 동안 계속해서 나와준다면은 주가는 뭐 150만 원 이상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의 이탈 자체를 뭐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산업, 그러니까 업황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뭐 IT 보유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들고 있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즌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저희 샘플러스 라인업에서는 샘플러스 전문위원들이 장 전에 수익 높일 수 있는 종목 추천받고 있습니다. 또 샘플러스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또 방송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많은 관여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 받아보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밤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는 바람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 저 잠을 너무 많이 잤어요. 아, 예. 그러셨어요? 예. 푹 주무셨구나. 예, 푹 잤습니다. 네. 먼저 임팩 때문인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시장에서도 수익률이 좀 나는데요. 임팩 AS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안 그래도 같이 곧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네. 그 임팩 어제 제가 매수가 4,200원 불러드렸는데 어제 목표가까지 어제 하루 만에 이제 도달하는 모습 보이면서 그래서 욕심 안 내고 다 예.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거의 수익률이 좀 낮더라고요. 그런 부분 있어가지고 예, 기분 좋게 매매를 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 수익률이 너무 안 나서 이제 제 고객분들이나 뭐 시청자분 다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 좀 잡아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주말에 와신 상담에서 이제 감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결과가 어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장에서 좀 더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네요. 예. 임팩 같은 경우에 늘어나고 있는데 뭐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뭐 10% 이상의 급등을 노린다기보다는 그냥 5% 이상의 짧은 변동성이 그만큼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니까 오늘은 또 다른 종목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을 좀 보겠다. 그런 이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접근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펀스를 잘 내는 알겠습니다. 전략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관심 가져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 관심 가져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 패키지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한국 패키지요. 예,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 일단은 주가 자체가 어제 하한가를 맞았죠. 하한가를 맞으면서 예, 주가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예, 이런 거 알고 계시고요. 대신에 일단 과대 납폭과대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투자 포인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일단은 국내 1회 우유팩 제조업체죠. 그래서 우유팩이나 주스팩의 안에 종이 아시죠? 그 종이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1979년에 국내 최초로 카톡팩을 생산했고 그다음에 국산화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한국 제주의 회사다, 계열사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평가 가치 주죠. 그래서 EPS 기준 지금 PER 자체가 7.1배에 해당한다.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뭐 무상급식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해서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런 점에서 미리 어느 정도의 시사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접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은 요지부동인데 또 외국인이 최근 좀 순매도 보이고 있어요. 수급 한번 짚어주시죠. 예, 수급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들,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 여기에 나와 있는 외국인도 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란머리 외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사실. 예,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모여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수급이, 인위적인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과대 납폭과대라 생각하고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그렇게 뭐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의 그런 거를 판단하기보다는 개인들이 누가 더 많이 샀냐, 어느 쪽에서 지금 많이 사고 있냐 그런 걸 한번 판단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도 목표가, 손절가 한번 짚어주시죠. 예, 매수가 같은 경우에 제가 1240원, 1260원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거기 오늘 하단으로 시장 분위기 안 좋았기 때문에 하단으로 좀 더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거기에 걸렸을 때 거기에 걸어놓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한 5% 정도 올라가면 134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21선 부근에서 그 등락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정리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선이죠. 그래서 1205원 정도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칼 같은 손절과 칼 같은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칼같이 탁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또 오늘 같은 장 좋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칼같이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양순모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양순모 전문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좀 많이 좀 코스피 코스닥 시장 분위기 좋지 않았고 또 보유했던 종목들이 좀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아서 조금은 우울한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AS 해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제가 시황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린 다음에 보유 종목에 대한 AS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 그 전일은 이제 그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이런 리스크와 또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있는 옵션 만기에 대한 이런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투매장이 나오면서 좀 어려운 장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는 1980포인트까지는 좀 조정폭이 좀 오픈되어 있는 반면 코스닥 지수는 이제 470포인트부터 480포인트 현재의 구간대에서 이제 테스트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처 대응하지 못했던 종목들, 즉 펀더멘털 훼손으로 인한 하락이 아닌 투매장이 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대응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말씀드렸던 한솔홈데코 오전장 흐름을 좀 견조하게 이제 보여주다가 수급선이란 불리는 그 20선에서 좀 윗구간대에서 이제 마감이 좀 되었는데요. 우선 차트를 무너뜨렸다고 보기보다는 시장과 좀 균형을 좀 맞추며 움직이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우선 제가 제시하였던 손절가 1,350원을 좀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런 성장 동력과 또 혹은 잠재 가치가 있더라도 앞으로에 있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그 케어 자금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종목은 일단 손절가 구간대에서는 포트에서 좀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그 신창전기입니다. 신창전기는 그 단기 횡보 흐름을 이제 급등한 이후에 횡보를 했던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보여주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의 흐름은 좀 조정을 보여주었던 저가다에는 이탈하기 전까지는 또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3,350원을 좀 지켜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종목은 투자 전략대로 일단 손절 처리한 이후에 다시 매매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ICK는 그 손절가 요거는 이제 3,500원을 좀 이탈은 했지만 시장이 투매까지 겹쳐서 다시금 또 반등을 또 시도할 것 좀 보여지기 때문에 ICK 경우에는 손절가를 3,250원까지 좀 더 손절가 밴드를 좀 더 넓히면서 좀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순모 자, 전문위원. 예. 네, 성균광전 투자는 어제 좀 하한가 가까이 기록하면서 장 초반부터 분위기 좋지 않았잖아요. 네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AS 좀 많이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우선 성균광전 투자는 이 종목은 제가 2,200원부터 2,240원 자리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난해 이제 실적 악화 소식에 주가가 이제 그 하락 마감하면서 그 손절가 2,050원을 좀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주지 못하고 또 밀려난 모습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관점에서 좀 AS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자 전환된 부분이 그 매출액은 사실상 전년 대비로 약 23% 정도밖에 이제 감소가 되지 않았는데 태양광 모듈 제품 단가가 하락한 데다가 이제 또 고정자산에 대한 이런 평가 손실액이 재고자산 평가 중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영업 그 적자 전환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좀 나타났는데요. 물론 태양광 시장이 유럽발 재정이기로 사실 좋지는 못했지만 본질적인 영업적인 이익이 결과가 아니라 일시적인 손실을 가지고 재고자산을 통해서 좀 평가를 받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 고유가 시대뿐만 아니라 또 태양광 주 소재인 폴리실리콘 가격도 이제 바닥을 짚고 다시 이제 턴어라운딩이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업황계에서도 이제 차후에도 계속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의 흐름을 지켜주었던 그 2,050원 구간대를 보고는 있었는데 이 구간대가 이제 개파락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하락 트렌드를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1900선에서 강하게 갭으로 좀 밀려난 모습도 좀 있고 또 쉽게 반등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그 하한가에 대한 트렌드는 오늘 깨질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는 구간대를 이제 보여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만약에 현재 이 자리에서 좀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자리에서 만약에 2,000원 전 후반 쪽으로 좀 반등을 좀 시도를 한다고 나온다면은 우선 비중을 좀 축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제가 또
이번 주 목요일 날에 다시 AS 이견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솔홈테코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아까 이제 방금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한솔홈데코도 지금 이제 21선에 대한 여기 자리에서 딱 붙어져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지금 한솔홈데코 어제 저녁 종가가 1320원이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1350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1350원 구간대에서 좀 비중을 줄이시고, 오히려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좀 코스닥 지수 470포인트에서 480포인트 자리를 테스트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양순모 전문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중환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중환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종목 AS 한번 해주시죠. 예, 동양철관부터 AS를 해드리겠는데, 예, 예, 어제 한국 러시아 가스관 또 5차 회담 기대감 때문에 장중에 또 2,295원까지도 급등했었습니다. 예, 기대감에 대한 또 반짝 상승이었는지, 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외인이 또 일부 매도하면서 종가는 좀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2,300원 이하에서 매수가를 제시해 드렸고, 중간에는 또 한 2,150원 정도 매수가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어제 이제 반짝 상승할 때 또 매도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미처 이제 매도를 못 하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수익 실현을 못 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중기 홀딩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요. 남북 관계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5일선을 지지 못하고 자꾸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요. 일단 호전이 되면은 2,400원까지는 좀 무난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2,000원을 다시 제시해 드리면서요. 중기 보유 전략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조금 낮추면서 중기 보유로 네. 가자고 하시네요. 네, 네. 2,100원 선에서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서 예, 손절가를 2,000원으로 조금 하향 조정하고요. 네, 중기 보유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 가져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2차 전지 재료 제조업체면서요. 예. 탄소 배출권 테마 업체인 후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2012년 최대 실적 가능성을 기대해 보는데요. 작년에 냉매 가격 하락하고요. 2차 전지 또 판매 부진으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게 또 반영이 돼서 주가가 지금 좀 밀리는 상태인데요. 그러나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또 활성화로 2차 전지 또 판매 증가로 인해서 매출을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탄소 배출권 판매로 추가 수입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는데 바닥을 보고 좀 들어가는 건가요? 예,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계속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 예, 차트를 보시면 앵커님도 보시면은 참 비슷하다. 왜 이렇게 미끄럼틀인 차트 모양의 예, 자꾸 종목들을 추천하시냐 예,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판단으로는 현재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5일선만 지지돼도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저 5일선이 좀 지지되면 반등 여부도 좀 있는 가운데요. 예, 그렇습니다. 5일선은 다른 이평선하고 틀려가지고요. 예, 이 반등하거나 꺾이는 그런 각도가 굉장히 변동폭이 좀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에 바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평선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또 과감하게 한번 추천해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와 또 목표가, 손절가 한 번씩 짚어주시죠. 예, 매수가는 6,200원 이하에서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손절가는 지금 짧게 6,000원 선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1선인 한 7,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네, 마지막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현근 전문위원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종목 AS 한번 해주시죠. 예. 지난주
지난주에 좀 관심 종목 말씀드린 종목들 하나하나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코스닥스 같은 경우도 이제 종가상 사실 이제 그 제시해드린 손절가를 이탈이 됐습니다. 17,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좀 상당히 좀 어렵다 보니까, 종가상 손절가를 좀 이탈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같은 경우 아마 반등이 나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가 자체가 지금 17,000원 정도에서 다시 형성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포트의 이제 관리상 조금 이제 손절가 원칙상 그러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포트에서는 좀 제외를 시키는데요. 만약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매도를 해버리면 사실은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손실을 확정짓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그러한 과정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에는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면 사실 이제 이 종목의 특징을 좀 보시자면 차트를 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 이평선 200일선을 이탈시키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마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그 가격선에 오게 되면 아래꼬리 형성하게 되고 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패턴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16,000원 선만 좀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좀 보유하신다면 나중에 분명히 또 단기간 안에 좀 회복이 되리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상에서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외를 좀 시키겠지만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16,000원 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를 좀 하셔도 조금 리스크를 좀 그 정도 수준까지 좀 감안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그러한 전략을 좀 피셔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포트에서는 좀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인 다날 같은 경우도 제시해드린 또 손절가를 이탈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어제 뭐 상당히 좀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여줬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한 코스닥 시장의 뭐 하락 대비해서도 사실은 뭐 아주 크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진 않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구간에 있는 상태죠. 아직까지 차트가 뭐 지금 아랫방향으로 추세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이제 제시해드린 뭐 손절가에 이탈이 됐기 때문에 원칙상으로 이제 포트에서는 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제외를 시키지만 이 종목 또한 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다면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들을 지금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지만 나중에 다시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온다면 다시 한번 그때 체크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BS 같은 경우에는 기간 매수,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좀 좋습니다. 예. 살아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예.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S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뭐 상당히 좋습니다. 예. 우려했던 그런 장기 이평선들 그러한 부분들도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잘 뚫고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5일선도 이탈시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장기 이평선에서 뭐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뭐 양호한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충분히 뭐 좋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뭐 지금 상당히 시장의 흐름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전략대로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삼성물산 AS 부탁드릴게요. 예, 삼성물산은 이제 어제 관심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인데, 뭐 어제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이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략 부분은 그대로 제시해드린 그러한 전략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종목에 대한 부분 사실은 오늘 손절한 종목들도 있지만 그러한 종목들이 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가격적인 영향을 좀 받지만 사실은 그러한 종목에 대한 앞으로 업황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 뭐 하루 주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좀 고려를 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AS 해드리고 신규로 오늘은 좀 관망을 좀 하면서 시장의 앞으로 추후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곡창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저희는 목요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성공 전략 세워보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민아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는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어제 갭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갭을 메우는 자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대응 전략과 함께 어제 장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전국 시청 여러분, 주가가 2,000포인트 갈 때 2,200, 2,300 간다고 뜨드던 그 역 같은 인간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잡주 추천하는 잡놈들 방송은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61평의 지지 여부가 있는데, 일단 61평이 깨더라도 61평이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미국 증시가 빠지더라도 유럽 증시는 휴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증시는 장중이라도 제가 볼 때는 당기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자체가 이제 갭 하락 이후에 이제 하방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61평 문제인데 사실 61평이 조금 늦게 닿였어요. 원래 조금 빨리 이 자리에서 닿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1평에 닿았기 때문에 장 자체가 60의 위쪽에 닿았기 때문에 장 자체는 횡보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가 급락이면 나올 것이다.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카드라 방송 그런 거는 달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 자체에 이제 그 일반 요즘 이동 평균으로 봐서는 61평에 제가 이제 흡입력으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을 일단 61평까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그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구름대 안에 들어왔습니다. 구름대 안에 들어왔는데요. 구름대 안에 들어오고 5일 내로 구름을 이탈하느냐, 위쪽으로 이탈하느냐 아니면 이탈하지 못하느냐 이거를 굉장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일 내로 구름대 안에 이탈하지 못하면 이제 구름 안에서 주가는 굉장히 무거워지면서 음봉보다 양봉이 많은 그런 주가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주가의 하락은 여러분 아다시피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8천억 정도 매도 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정면으로 붙는 그런 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선물이 특히 외국인이 어제 집중적으로 매도함으로써 주가가 최근 이제 작년 그 9월 이후에 외국인이 선물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식을 투매 동참하는 거는 제가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어느 주식을 가더라도 주식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량주 사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잡놈들이 추천하는 잡주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주가 이제 굉장히 힘들죠. 코스닥은 끝이 안 보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추천하는 놈들은 전부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주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코스닥주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61평을 하방 이탈하더라도 상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투매에 동참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상승폭에 일단은 25% 조정인 1980선에서 일단은 완벽한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주가가 깨지더라도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한 17포인트 같으면 거의 1%도 안 되고 0.7, 8% 빠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는 자리가 제일 바닥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스프레드 2 자리에서 스프레드 2 움직이는 자리까지 제가 볼 때는 주가는 박스권 모양을 그릴 것이다 했는데 주가는 박스권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프레드 2가 상승 트렌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을 그대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좋아진다고도 여러분이 주식을 사셔도 안 됩니다. 지금 자리가 주식 사기보다는 일단은 바닥을 확인하고 사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가가 오늘부터 장중에 빠지게 되면요. 스프레드 1이 주가가 밀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전환선으로 밀리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주가에 제가 이제 분명히 지난주에 이번 수요일 전후로 해서 이제 화요일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주가는 굉장히 조금 더 둔하게 움직일 겁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는 주가가 이제 가볍게 움직일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부터는 한 일주일 동안은 주가가 둔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 절대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물을 보면요. 어제 선물이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선 지지 우리가 볼럼주 밴드 이탈하더라도 주가가 구름대에 이렇게 있으면 주가가 이탈해봐야 크게 많이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분명히 여러분께서 주가를
지금 만약에 제가 볼 때는 매도를 친다면은 굉장히 조금 위험한 자리다. 제가 볼 때 주가가 한 6, 7%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도 주가는 오늘 보합까지도 한번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장 자체가 분명히 쉬어가는 자리는 맞습니다만은 그 자리가 바로 급락 나오고 그럴 자리는 아직까지 아니다. 급락은 앞에 구름이 이렇게 속임수가 한번 있은 다음에 급락이 나오지 아직까지 붉은 상태에서 바로 급락 나오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반등의 기회가 또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분명한 거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스권 모양에서 장 자체는 무거워질 것이다. 이거를 6주 전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주가가 올라갈 때 2100간이 2200간이 핵소리 했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치매로 입원시켜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장은 너무 걱정 안 하셔야 된다. 팔기에는 한 번 더 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 종목별 좀 짧게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유통주 3인바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계속 뭐 갖고 계신 분들 보유해도 괜찮은 거죠? 예, 유통주는 제가 볼 때는 뭐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그러니까 이마트까지 제가 볼 때는 계속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모든 것은 이제 로마로부터가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은 삼성전자로부터입니다. 예,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동차 주식이죠. 삼성전자와 자동차 주식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아직 죽은 모양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하락의 근원이 조선주하고 이제 건설주였습니다. 건설주였는데 제가 볼 때 뭐 나쁘지 않아요. 주가가 이제 상승해 가지고 이제 좀 쉴 자리에 쉬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주식 살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사야 되고요. 자동차 주식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사야 된다. 그 살려면은 1등 자동차 주식을 분명히 사라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유통 주식이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LG그룹 주식은 저는 분명히 삭제를 해야 된다. 아직까지 당분간 쳐다보지 마라. 그래서 삼성, 현대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유아주는 서서히 유황, 태양광은 지금 바닥이니까 지금 투매에 동참 안 된다. 금융주는 당분간 좀 안 쳐다보는 게 좋다. 내수 종목 중에 저퍼 어제 이제 오리온이 또 상승을 치거든요. 그래서 오리온이라든지 KCC 이 저퍼 주식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그 중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주식들이 여러분께서 이제 유통 3인바입니다.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롯데쇼핑 같은 이런 종목들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현금 들고 있는 게 제일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간추려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이제 선물입니다. 외국인의 선물 강도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외국인이 아침에 돈 먹었거든요. 요즘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단타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외국인의 이제 선물을 먹고 정리를 하느냐 아니면 추가 매도하느냐 여러분께서 꼭 이제 외국인 선물을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없는 주가는 파파진 찐빵이다. 우리 개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삼성전자 두 개만 보면 오늘 장 자체는 분명히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투매에 동참하는 거는 저는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어렵더라도 버티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간략하게 외국인의 선물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잘 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성촌론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고요.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도 이어지니까요. 마감 전략 궁금하신 분들도 이 시간대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 예상지수가 0.68% 역시 약 보합권 출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진 다음 방송도 함께하시면서 오늘 현명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대방예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알찬 소식으로 다음 목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